엄청난 비용을 들이지 않고 효과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비축할 수 있는 수단으로 비트코인만큼 탁월한 자산이 또 있겠습니까? 전쟁 당사국들의 법정 통화는 휴지가 될 수 있겠지만 비트코인은 적국에 대해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자산이라는 것을 아직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비트코인 호들러입니다. 오늘 영상은 블룸버그 사설이 미국 정부의 비트코인 전략 비축안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서 저의 변론을 한번 말씀드려보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블룸버그는 1981년 미국 기업인 마이클 블룸버그가 설립한 텔레비전, 인터넷, 신문, 모바일 등에 진출한 종합 미디어 그룹인데 경제 뉴스를 중심으로 미국 내에서 최강의 입지를 바탕으로 세계의 정권 시장과 외환 시장, 심지어 정치, 문화, 사회, 스포츠 뉴스까지 방대한 정보를 판매하는 유한 회사인데 역사가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영향력은 아주 큰 통신사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많은 미디어 업체들은 블룸버그에 비싼 구독료를 주고 거기서 나오는 자료들을 그냥 옮겨 적는 그런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블룸버그에서 나오는 보도 자료는 그냥 분석도 하지 않고 그대로 복사해서 내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블룸버그에서 실수로 기사를 송출하면 다른 이용자들도 같이 실수를 하는 일도 몇 번 있었던 걸로 압니다. 이처럼 블룸버그를 절대적으로 신임하는 우리나라 경제신문이나 경제TV에서 나오는 뉴스들은 블룸버그의 기사를 확인하거나 검증하는 일도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블룸버그를 통해서 나오는 비트코인 관련 사설을 그냥 그대로 수용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블룸버그가 비트코인을 철학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나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준비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슨 근거로 비트코인의 미래를 그렇게 쉽게 규정해 버릴 수 있는지 한번 정말 그런가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설의 원문은 대충 다음과 같습니다. 대강 4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첫째가 전통적인 비축 자산은 석유와 같은 경제적 필수품인데 비트코인은 그와 같은 목적이 결여되어 있다. 둘째가 비트코인은 투기자산인데 납세자의 세금을 이용해서 비트코인을 구매할 경우에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비트코인을 비축하기 위해 부채를 늘리거나 새로운 화폐를 발행해야 한다면 이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달러 가치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무가치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봤습니다. 세 번째로 금융기관이 비트코인을 담보로 사용할 경우 가격이 급락해버리면 또 다른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제금융이 필요해 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번째가 비트코인은 금융기관의 통제를 벗어난 거래를 목적으로 설계가 됐음을 상기시키면서 중앙통제에서 벗어나려고 시작된 비트코인이 전략적 비축 자산이 된다는 것은 중앙화를 위한 행보가 아닌가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건 일리가 있는 지적입니다. 그러나 그 핵심을 꿰뚫어 보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모르고 가지지 못한 자들이 늘 하는 내용, 즉 현재 비트코인 보유자들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고 납세자들에게는 막대한 재정적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이렇게 4가지의 블룸버그의 주장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비트코인 호들러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는 블룸버그가 어떤 곳인데 아무 근거 없이 그렇게 사설을 내겠는가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렇게 확신할 수만은 없습니다. 블룸버그가 사설을 낼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신뢰할 만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싶은 분들은 비트코인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던 기라성 같은 거물들이
어떻게 비트코인 앞에서 무너졌는지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블룸버그를 그렇게 맹신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경제 엘리트 관료들뿐만 아니라 정치인, 금융그룹 CEO, 투자사들, 그리고 기업들,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주류들이 비트코인을 우습게 보다가 자신의 인생에서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된 예는 두 손으로 꼽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블랙록의 레리 핑크나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그리고 파이낸셜 타임즈인가요? 거기서는 뭐라고 했죠? 우리 기사 때문에 비트코인을 못 사셨다면 죄송합니다. 이런 기사도 내고 그랬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기 때 뭐라고 했습니까? 비트코인에 대해서 비트코인은 사기이고 스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비트코인에 대해 전향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접어두고 오늘 블룸버그의 사설 내용만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비축자산이란 석유와 같은 경제적 필수품이어야 하는데 비트코인은 이런 목적이 많이 결여가 되어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국가의 긴급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전쟁과 같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물론 석유가 필요합니다. 비트코인을 국가 비축자산으로 축적하는 것과 석유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비트코인 비축한다고 석유 비축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석유 비축하면서 비트코인을 비축하면 됩니다. 전쟁이 났을 때 석유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석유보다 더 간절하게 필요한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비축자산은 석유여야 하고 곡물이어야 하고 금이어야 합니까? 왜 비트코인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까? 국가의 재난 상황에서 석유 아닌 경제적 필수품이나 지켜야 할 자산들은 사실 생각보다 많습니다. 중국 베이징 자금성에 있던 중국의 유물을 1948년 국공내전 시기에 장개석의 명령으로 대만으로 옮겨온 사실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대만의 고궁박물관에 가보시면 그 모든 내용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석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많습니다. 엄청난 비용을 들이지도 않고 효과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비축할 수 있는 수단으로 비트코인만큼 탁월한 자산이 또 있겠습니까? 전쟁 당사국들의 법정 통화는 휴지가 될지언정 비트코인은 적국에 대해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자산이라는 것을 아직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납세자의 세금을 이용해서 비트코인을 비축해갈 경우 투기자산인 비트코인으로 인해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국가가 금을 팔아서 비트코인을 사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투기자산이라는 선입견을 버려야 할 때입니다. 새로운 화폐를 발행하거나 부채를 늘려서 비트코인을 비축한다는 전제가 잘못된 것입니다. 비트코인을 비축하기 위해서 자국의 통화를 찍어낼 궁리를 한다는 것부터 비트코인을 오해한 것입니다.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 부채를 늘리거나 새로운 화폐를 발행하려고 한다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이 세상 가격이 아닐 것입니다. 비트코인을 우습게 알지 않는 이상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한 일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궁극적으로 1사토시가 1달러가 될 수도 있다고 했던 것입니다.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 귀하게 보관하고 있던 금을 팔아서 비트코인을 사거나 국가의 비축자산을 준비하기 위해 책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비트코인을 사지 않게 된다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하늘을 뚫어버릴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금융기관이 비트코인을 담보로 사용하는 것을 가정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 될 것인데 그러나 블룸버그는 가격이 급락해 버릴 것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왜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락하는지에 대한 근거가 없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락하면 구제금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걱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통화가치 폭락이나 걱정하시기 바랍니다. 구제금융이야 돈을 찍어내는 국가의 부도덕함에 기인하는 것이지 비트코인이 그 원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비트코인이 구제금융의 타락함을 고발하기 위해 탄생한 자산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셨는지 웬 구제금융 타령을 하고 그러시는지
비트코인 가격 급락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무제한으로 찍어내는 달러로 인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달나라 가지 않을까 걱정부터 먼저 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거론한 탈중앙화에 역행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블룸버그의 진심이 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도 비트코인의 탈중앙화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는 염려인 것 같아서 그에 대한 변론을 하자면 비트코인의 탈중앙화의 진정한 가치는 특정한 국가나 세력이 경제를 독점하여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극대화하려는 시도를 제한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누구나 정당하게 얻은 자산은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고 어느 국가나 통제기관이 불공정하게 자산을 남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전제가 된다면 탈중앙화라는 가치는 희석될 것입니다. 어느 특정 국가나 단체가 공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통화를 임의대로 통제하는 것에 대항하여 탄생한 자산이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벌써 누구라도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이상 얻을 수 없는 자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중앙에서 통제하기 위한 비트코인을 얻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자산을 투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통제하고 싶다면 그렇게 할 수 있기 바랍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누구든지 그렇게 할 자유가 있습니다. 세상의 비트코인 중에 얼마를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비트코인을 비축하시기 바랍니다. 달러는 찍어낼 수 있어도 비트코인은 찍어낼 수 없다는 불변의 진리를 하루빨리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블룸버그는 비트코인이 탈중앙화의 길을 가느냐 가지 않느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탈중앙화로 가든 가지 않든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은 중앙에서 통제하거나 하지 않거나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비트코인을 전부 가질 수 있다면 비트코인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세상의 비트코인을 통제할 만큼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통제하는 것이 염려가 됩니까? 통제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은 2100만 개 중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먼저 비트코인을 가지고 나서 중앙화니 탈중앙화니 염려해도 늦지 않습니다. 숏을 치든지 롱을 잡든지 비트코인 호들러의 손에서 비트코인을 한번 뺏어가 보시고 나서 중앙화, 탈중앙화 걱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유리하고 납세자들에게는 막대한 재정적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는 억지는 그만 부리시는 블룸버그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한 블룸버그 부시맨들에게 코카콜라 병이 나타났습니다. 그 가치와 사용법을 제대로 알 수 있는 날이 언제일까요? 비트코인 호돌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빰.